남태평양의 새벽은 고요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초우와 크루즈 루미에르 오브 더 CLUMI레이 오브 더 시는 장엄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15층 높이의 거대한 선체 위에서 2,000명의 승객들이 각자의 여행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연서에게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다. 이연서, 한의과대학 2학년. 그녀는 졸업 논문을 위한 한방재활학 실습을 겸해 이 크루즈 의료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어릴 때부터 침과 뜸의 향기를 맡으며 자란 그녀에게 전통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삶의 일부였다. 3등급 선실, 비데크 1247호. 다른 승객들의 화려한 스위트룸과는 달리 소박한 이 방에는 그녀만의 특별한 짐이 있었다. 침구통, 약침 세트,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의료 가방.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분류된 한약재들과 수십 년간 사용해온 침들이 들어있었다. 연서야, 바다에서도 공부만 할 거니? 룸메이트인 같은 과 선배.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연서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선배, 전 이번 기회가 정말 소중해요. 실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건 흔치 않거든요. 크루즈의 의료 체험 프로그램은 전 세계 의학도들이 참가하는 특별한 과정이었다. 실제 크루즈 의료진과 함께 승객들의 건강 관리를 보조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실습을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연서에게는 한의학의 실용성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오전 10시 크루즈의 메인 다이닝룸 오션 브리즈는 브런치를 즐기는 승객들로 가득했다. 연서는 의료진 테이블에 앉아 크루즈 의사인 닥터 헨슨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동양의학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군요. 미스 이 60대의 베테랑 의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특히 침구학과 약침 치료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서양의학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때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의료진 테이블에 합류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의 가슴에는 박지훈 마이너스 의대 본과 4학년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지훈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연서가 자신을 소개하자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한의학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한마디. 연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의학도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특히 침구 치료의 경우 WHO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요. 논문이나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실제 효과죠. 지훈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울대 의대에서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엘리트였고 인턴 과정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의학은 정확한 과학이어야 했다. 닥터 헨슨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연서는 데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침구학 교재를 읽고 있었다. 따뜻한 해풍이 책장을 넘기자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연서야, 침은 단순히 아픈 곳을 찌르는 게 아니란다. 몸의 기운을 읽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거지. 그러려면 환자의 마음부터 읽을 줄 알아야 해.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다. 메인 다이닝룸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연서는 책을 떨어뜨리고 급히 달려갔다. 다이닝룸 중앙에서 70대 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부인이 울먹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크루즈 직원들이 서둘러 응급 호출을 했고 곧이어 지훈이 달려왔다. 그녀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의식 잃음, 맥박 약함, 호흡 곤란,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지훈의 진단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주변을 정리하며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만들었다. 연서도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맥을 짚어봤다. 맥상은 침새 무력, 즉 깊고 가늘며 힘이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약간 푸르스름했다. 한의학적으로는 심양어세, 심장의 양기가 부족한 상태로 보였다. 급성 심정지 가능성이 높아요. AED가 필요해요.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크루즈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AED는 의무실에 있는데 지금 고장 수리 중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가장 가까운 헬기 이송도 3시간은 걸릴 상황. 연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료 가방을 열었다. 제가 응급 처치를 해보겠어요. 뭘로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연서는 침통을 꺼내며 말했다. 침으로요. 응급 심장구 침술입니다. 침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승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미심 말고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해야죠.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같은 미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응급치료법이에요. 연서의 목소리도 단호해졌다. 그녀는 신문열과 뇌관열을 찾기 시작했다. 위험해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지훈이 연서의 손목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연서의 눈에는 자신의 의술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AED도 없고 응급약물도 없는 상황에서요? 연서의 반박에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었다. 심폐소생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전문 장비 없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제발, 시간이 없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연서의 간절한 말에 지훈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연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신을 집중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응급, 침법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침이 신문열에 들어갔다. 환자의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 번째 침이 뇌관열에 들어가자 환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겠죠? 지훈이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환자에게서 떼어지지 않았다. 환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연서는 세 번째 침을 단중열에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혹시 환자가 악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환자가 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환자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부인이 울먹이며 환자의 손을 잡았다. 환자는 천천히 눈을 떴고 희미하게나마 의식을 되찾는 것 같았다. 지훈은 즉시 청진기를 대고 환자의 심박을 확인했다. 맥박이 점차 안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우연이든 아니든 지금 중요한 건 환자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거예요. 연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마지막 침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환자의 상태를 지켜봤다. 닥터 헨슨이 뒤늦게 도착했고 환자를 의무실로 이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위기는 지나간 상태였다. 훌륭했습니다. 두 분 다 닥터 헨슨이 말했다. 하지만 지훈과 연서 사이에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데크에서 다시 마주쳤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무엇이요? 처음부터 당신을 불신했던 것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연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환자가 나아졌다는 거고요.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부터 당신의 치료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연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저도 서양의학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크루즈는 계속해서 남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두 젊은 의학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루미에르 오브 더 시는 피지 근해를 지나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화산섬들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고 바다는 에메랄드빛 깊이를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크루즈 의무실에서는 평온과는 거리가 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연서는 어젯밤 늦게까지 한의학 문헌을 뒤지며 응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침구법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심장 관련 응급 처치에 대한 고전 의서들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 침구대성의 급구심통 편과 의학인문의 응급구급법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했다. 연서야, 어젯밤에도 또 밤새웠구나. 룸메이트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연서의 책상 위에는 침구학 교재와 노트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나서요. 정말로 침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던 건지 자신감을 가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엄하게 가르쳐 주신 기술인데 민지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연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박지훈의 회의적인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과연 전통의학이 현대의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오전 9시 크루즈 의무실에서 정기 미팅이 있었다. 닥터 헨슨을 비롯해 간호사 2명 그리고 의학도 참가자들이 모였다. 박지훈은 어제와 달리 연서에게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어제 응급 상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와 처치 과정을 설명했다. 환자는 72세 남성,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 있음, 급성 심부전 증상으로 의식 잃음 표준 응급처치 프로토콜 적용 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추가적으로 한의학적 처치가 병행되었고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닥터 헨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스 이의 침술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확한 메커니즘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겠다는 듯했다. 하지만 닥터 헨슨,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미스 박 의학의 역사를 보면
많은 치료법들이 경험적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정과 회복이죠. 오후 2시경 연서는 데크 카페에서 한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WHO에서 발표한 침술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자료를 검토하며 자신의 치료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왔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연서 맞은편에 앉았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침이 어떻게 심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가요? 연서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답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기혈의 순환으로 봐요. 경락이라는 통로를 통해 기운이 흐르는데 이것이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침은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모든 것을 즉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천 년간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것들이 있죠. 현대 과학도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의학은 정확해야 해요.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추측이나 경험만으로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크루즈 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의료진은 즉시 12층 라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 발생 연서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본 후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12층 라운지에 도착하니 50대 중반의 여성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다급하게 설명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해요. 지훈이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혈압이 떨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의무실로 이송해야 해요. 하지만 크루즈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의무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수리팀이 작업 중인데 최소 1시간은 1시간이요? 그럼 환자를 어떻게 지훈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계단으로 12층에서 6층까지 환자를 이송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연서가 의료 가방을 열며 말했다. 여기서 응급처치를 해야겠어요. 뭘로요? 여기는 제대로 된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훈이 초조하게 말했다. 정말로 이곳에는 기본적인 심전도기나 산소호흡기조차 없었다. 제가 뜸과 침으로 응급처치를 해보겠어요. 뜸이요? 지금 이런 응급 상황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안하지만 그런 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환자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연서의 반박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헬기로도 3시간, 엘리베이터 수리에도 1시간 그동안 환자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환자분, 제가 한의학적 응급처치를 해도 될까요? 연서가 환자에게 직접 물었다. 환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해주세요. 연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뜸을 준비했다.
에어브로 만든 작은 뜸봉을 꺼내어 단중열 부위에 놓을 준비를 했다. 잠깐만요. 지훈이 연서의 팔을 붙잡았다. 정말로 확신해요? 만약 환자가 악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이건 응급 상황에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지금은 과학적 근거를 따질 시간이 없어요. 연서의 목소리도 단호해졌다.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청색증이 더 심해지고 있었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미스 박 미스. 이 닥터 헨슨이 뒤늦게 도착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한 후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미스 이 진행하세요. 미스 박은 환자의 바이탈을 모니터링 해주세요. 지우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닥터 헨슨의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준비했다. 연서는 뜸봉에 불을 붙이고 단중열에 조심스럽게 접근시켰다. 뜸의 따뜻한 열이 피부에 전달되면서 환자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대기 뜸법이에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면서 온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연서는 계속해서 뜸을 시술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지켜봤다. 동시에 뇌관열과 신문열에 침을 놓았다. 맥박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청진기로 들은 심박수가 점차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환자분 어떠세요? 연서가 물었다. 환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다. 조금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가슴도 덜 아프고. 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환자를 바라봤다. 얼굴의 청색증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호흡도 안정되고 있었다. 이건 정말 뜸 때문인가요? 한의학에서는 뜸의 온열, 자극이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심장의 양기를 보강한다고 봐요. 단중열은 심장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연서의 설명에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30분 후 엘리베이터가 수리되어 환자를 의무실로 이송할 수 있었다. 더 정밀한 검사 결과 환자는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지만 위험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무실에서 나온 후 지훈과 연서는 데크에서 마주 앉았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뜸의 연기처럼 구름들이 하늘에 떠 있었다.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뜸으로 심장병을 치료한다니 하지만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환자가 실제로 좋아지는 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연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항상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환자가 낫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의학의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뜸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혹시 논문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최근에 중국과 일본에서 뜸의 면역 증강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아데노신과 히스타민 분비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워요. 정말요? 그럼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전통의학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더 이상 연서의 치료법을 미신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연서도 지훈의 과학적 접근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내일부터 제대로 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훈이 제안했다. 어떤 케이스요? 오늘처럼 응급 상황에서 한의학적 처치와 서양의학적 처치를 병행하는 거예요. 각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해 보는 거죠. 연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두 의학이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면서 크루즈는 계속해서 남태평양을 가로질러 갔다. 갑판 위에서 두 젊은 의학도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뜸의 연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따뜻함은 두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도전들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다. 새벽 5시 루미에르 오브 더 시는 통가 해역을 지나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화산섬들의 검은 실루엣이 새벽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크루즈 의무실에서는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가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연서는 벌써 1시간째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이틀간 일어난 응급 상황들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그녀는 한의학적 처치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각 환자의 맥상 변화, 침과 뜸 시술 전후의 상태 비교, 그리고 서양의학적 지표들과의 상관관계까지. 또 밤을 샜구나. 박지윤이 의무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그녀도 일찍 일어나 환자 회진을 돌기 위해 온 것이었다. 어제 환자분들 상태 확인하려고요. 특히 뜸 치료받으신 분이 심전도 변화가 궁금해서 연서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파일에는 정교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말 꼼꼼하네요. 의대생들도 이 정도로 하지 않아요. 지훈이 감탄하며 자료를 들여다봤다. 처음 연서를 만났을 때의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런데 연서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만약 한의학적 처치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자를 악화시킨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연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의학도 만능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서양의학도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의학을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학생이고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크루즈예요. 실수했을 때의 책임이.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크루즈 내 응급 호출음이 울려 퍼졌다. 의료진은 즉시 9층 수영장 구역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 발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후 급히 의무실을 나섰다. 9층 수영장 데크에 도착하니 30대 초반의 남성이 풀사이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지훈이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다. 맥박은 분당 45회로 극도로 느렸고 혈압은 8050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섬액성 부정맥 의심됩니다. 심박 조율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연서도 환자의 맥을 짚어봤다. 맥상은 지지, 즉 매우 느리고 힘없는 상태였다. 혀를 보니 설태가 하얗고 두꺼웠으며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약간 푸르스름했다. 양어증 소견이에요. 심양 부족으로 인한 심박수. 저와 같아요. 양어증이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양기 부족 상태예요.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진 거죠. 그때 닥터 헨슨이 도착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즉시 의무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심박 조율기와 응급약물이 필요해요. 하지만 크루즈 직원이 난감한 소식을 전했다. 현재 의무실의 심박 조율기가 고장났습니다. 수리 부품이 다음 항구에 도착해야 교체 가능하고 그건 8시간 후에요. 8시간이요? 환자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훈이 초조하게 물었다. 환자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이미 분당 40회 아래로 내려갔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응급약물로 일시적으로 심박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물 부작용 위험도 있고 닥터 헨슨도 고민에 빠졌다. 연서가 의료 가방을 열며 말했다. 제가 침과 뜸으로 심박수를 올려보겠어요. 침으로 심박수를 올린다고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심수와 걸음수 같은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심장의 양기를 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중혈에 뜸을 떠서 심양을 돕는 거죠. 하지만 지훈이 망설였다. 어제까지는 연서의 치료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다. 환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의료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행위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환자가 더 악화되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연서의 반박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대안이 없었다. 응급약물은 일시적 효과에 불과했고 심박 조율기 없이는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했다. 환자분, 제가 한의학적 응급처치를 해도 될까요? 연서가 환자에게 직접 물었다. 환자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뭐든지 도와주세요. 연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통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요. 정말로 확신해요? 이건 심각한 부정맥이에요. 잘못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제로 그녀도 이런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 침수를 시행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기법들을 믿고 시도하는 것이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자의 가족은? 법적 책임은? 지훈의 연속된 질문에 연서는 잠시 손을 멈췄다. 정말로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일까? 만약 환자가 악화된다면? 그때 환자의 아내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들, 제발 뭐든지 해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간절한 목소리였다. 연서는 다시 침을 준비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연서 씨,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바이탈 모니터링을 할게요.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즉시 중단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하죠. 연서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우리가 팀이잖아요.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목표는 같으니까. 지훈의 말에 연서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심수열을 찾아
첫 번째 침을 놓았다. 환자의 등 부위에 정확히. 침이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맥박이 45에서 48로 올라갔어요.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연서는 계속해서 걸음수혈에 두 번째 침을 놓았다. 그리고 단중혈의 뜸을 준비했다. 뜸의 온열 자극이 심양을 도울 거예요. 에어브로 만든 뜸봉을 단중혈 위에 올리고 불을 붙였다.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환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심박수 52, 55, 58. 지훈이 계속해서 수치를 읽어줬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의학에서는 심장도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 봐요. 경락을 통해 다른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면 심장 기능도 개선될 수 있어요. 연서가 뜸을 시술하면서 설명했다. 30분 후 환자의 심박수는 65회까지 올라왔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청진기로 들은 심박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며 말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연서와 지훈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닥터 헨슨이 다가와 환자의 상태를 재확인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그는 연서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미스 이 당신의 치료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있나요? 네, 중국의 베이징 중의학대학에서 발표한 심박수 관련 침술 효과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침구학회 논문도. 연서가 설명하는 동안 지훈은 조용히 환자의 심전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데크에서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따뜻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연서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지훈도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왜 도와주셨어요? 글쎄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방법을 믿지 않았는데. 하지만 환자를 보는 당신의 눈빛이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환자가 낫는 거요. 그게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상관없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연서 씨,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케이스를 함께 연구해봐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그리고 이것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연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통합의학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다른 의학이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의학에 대한 철학부터 미래의 꿈까지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런데 지훈 씨는 왜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의학을 불신하셨구나. 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걸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훈이 연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의학에는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도 소중한 의학의 일부라는 걸. 고마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과학적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루즈는 계속해서 남태평양을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다. 갑판 위에서 두 젊은 의학도는 서로 다른 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넘나드는 통합의학의 꿈. 그리고 그 꿈은 바다 위의 작은 크루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피지 근해를 지나 뉴칼레도니아로 향하는 항로. 루미에르 오브 더 시는 이제 크루즈 여행의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의료적 성공 사례들이 승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연서와 지우는 크루즈 내에서 작은 유명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크루즈 의무실 이연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케이스들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A사 용지 50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다. 각 환자별 증상, 한의학적 진단, 서양의학적 검사 결과, 그리고 통합치료의 효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박지훈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감탄했다. 그녀도 자신만의 의료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연서의 꼼꼼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정도면 정말 학술 논문 수준이에요. 나중에 의학 저널에 투고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특히 서양의학적 검증 부분이. 연서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지훈과 함께 새로운 의학의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것이 설레었다. 연서 씨, 오늘 오후에 크루즈 강연실에서 의학 세미나가 있다는 거 알아요? 세미나요? 네, 닥터 헨슨이 주최하는 거예요. 승객들 중에 의료진이나 의학 관련 종사자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도 발표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제안에 연서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자신의 연구가 공개적으로 발표할 만큼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쎄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고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크루즈의 응급 호출음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7층 카지노 구역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60대 후반의 노인이 슬롯머신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그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훈이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은 가쁘고 얕았다. 얼굴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성 호흡곤란 증상이에요. 심부전이나 폐부종 가능성이 높아요. 연서도 환자의 맥을 짚어봤다. 맥상은 급삭, 즉 빠르고 무력한 상태였다. 혀를 보니 설태가 노랗고 끈적했으며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입술이 자주색이었다. 담음조폐 증상 같아요. 폐에 담이 끼어서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두 사람은 환자를 의무실로 이송했다. 닥터 헨슨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뇨제와 강심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크루즈의 응급약물은 한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환자가 고령인데다 기존 심장병 병력이 있어서 강한 약물 사용이 부담스러웠다. 연서 씨, 한의학적으로 호흡곤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녀는 연서의 치료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네, 폐수와 정천혈에 침을 놓고 단중혈에 뜸을 뜨면 호흡 기능을 개선할 수 있어요. 연서는 침통을 꺼내며 환자에게 설명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침술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천혈의 첫 번째 침이 들어가자마자 환자의 호흡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 청색증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90%, 93%.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수치를 읽어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닥터 헨슨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한의학에서는 폐와 심장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봐요. 폐의 기능이 개선되면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연서가 뜸을 준비하며 설명했다. 단중혈에 뜸을 뜨자 환자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30분 후 환자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연서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가슴이 답답하더니 풀리는 느낌이었소. 정말 신기해. 그 말에 지훈은 초조하게 청진기를 들이댔다. 심음은 규칙적이었고 폐음도 깨끗했다. 청색증 완화, 맥박 회복.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연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의학도 과학이에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서양의학이 분석적이라면 한의학은 통합적이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환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성보다 먼저 다가왔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체온도 정상이었다. 연서 씨네. 다음엔 논문 말고 더 많은 케이스를 보여줘요. 실제 치료 과정을요. 지훈의 짧은 말에 연서는 웃었다. 그건 승복이 아닌 진정한 대화를 위한 초대였다. 오후 4시 크루즈 강연실 의학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승객 중 의사, 간호사, 의학 연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닥터 헨슨의 소개로 연서와 지훈이 발표자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한의과대학 2학년 이연서입니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박지훈입니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간 크루즈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연서가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각 케이스별로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며 통합의학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의학적 처치가 서양의학적 치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보완적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훈이 이어서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두 의학이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어떤 의사는 흥미롭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중년 의사가 손을 들었다. 한의학적 처치의 효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셨나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은 없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연서는 잠시 긴장했지만 지훈이 먼저 대답했다. 저희는 모든 케이스에서 바이탈 사인과 혈액 검사,
심전도 등 객관적 지표들을 측정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생리학적 변화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지훈의 지지에 연서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이 의식을 잃었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의 영향은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의 작용 메커니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침술이 신경전달물질 분비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연서가 차분하게 답했다. 중요한 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의료진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관심을 표했다. 특히 한 노인의학 전문의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혹시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킬 생각은 없나요? 제가 아는 의학저널 편집자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연서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작은 시도가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크루즈 최상층 데크로 올라갔다. 남태평양의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는 작은 섬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오늘 세미나 어땠어요? 연서가 물었다.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훈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과학적 근거 없는 치료법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알겠어요. 의학에는 숫자나 데이터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도 소중한 의학의 영역이라는 걸. 지훈의 고백에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경험과 직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과학적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요. 팀워크의 소중함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고 크루즈는 여전히 남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연서 씨, 크루즈가 끝나고 나서도 이 연구를 계속해요.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떻게요? 제가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레지던트를 시작할 거예요. 그때 당신도 임상 실습을 하게 될 테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봐요. 정말요? 한의사와 양의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만들면 되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통합의학을 지훈의 제안에 연서의 마음이 뛰었다.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존 의료계의 편견도 있고 제도적 장벽도 많고 어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 것들이 답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잖아요.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연서는 용기를 얻었다. 네, 해봐요.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어떤 병원에서 일할 것인지, 어떤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의학의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런데 지훈 씨는 정말 변했어요. 연서가 문득 말했다. 어떻게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차갑고 까다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을 보면서 의학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거든요. 저도 지훈 씨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크루즈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두 젊은 의학도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다. 내일이면 바누아투에 도착이에요. 지훈이 말했다. 벌써 크루즈 여행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쉬워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죠. 연서의 말에 지훈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서로 다른 의학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된 것이다. 남태평양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크루즈 여행 마지막 날, 루미에르 오브 더 시는 오클랜드 항구를 향해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었다. 지난 2주간의 여정 동안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거쳐온 이 거대한 선박 위에서 두 젊은 의학도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이연서는 벌써 깨어나 발코니에서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다. 정말 끝이구나. 지난 2주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 같았다. 처음 박지훈을 만났을 때의 차가운 시선, 첫 번째 응급 상황에서의 갈등, 그리고 점차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들. 무엇보다 자신의 한의학이 인정받고 더 나아가 통합의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 연서야, 벌써 일어났구나. 룸메이트 민지가 잠에서 깨어나오며 말했다. 잠이 안 와서요. 너무 아쉬워서 그렇게 좋았어? 지훈이랑 함께한 시간들이? 민지의 장난스러운 말에 연서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래. 어쨌든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야. 같은 시각 5층 아래 박지훈의 선실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지훈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같은 과 동기인 수진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뭐가요?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어. 예전에는 항상 긴장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 지훈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다.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도 알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겸손할 줄도 알게 되었다. 연서 씨 덕분인가 봐. 연서 씨가 누구야? 한의대생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전 10시 크루즈 의무실에서는 지난 2주간의 의료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리고 있었다. 닥터 헨슨을 비롯해 크루즈 의료진 그리고 의학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크루즈에서 총 15건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닥터 헨슨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그중 8건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한 치료가 시행되었고 모든 케이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연서와 지훈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특히 미스 이와 미스 박의 협력은 통합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다른 의료진들도 두 사람이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두 분께서 작성하신 케이스 스터디는 정말 수준 높은 연구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하신다면 의학계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닥터 헨슨의 말에 연서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보고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크루즈 도서관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2주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었다. 이걸 보세요. 연서가 그래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의학적 처치만 했을 때보다 서양의학과 함께 했을 때 회복 속도가 평균 30% 빨라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 부분도 흥미로워요. 지훈이 다른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서양의학적 처치의 부작용이 한의학적 처치와 병행했을 때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상호 보완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열심히 자료를 분석하며 토론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대립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진정한 학술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오후 2시경 크루즈 내 마지막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10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었다.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열사병 증상 같습니다. 지훈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체온은 39도를 넘어섰고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다. 습열증 소견이에요. 체내에 열과 습기가 쌓여서 발생한 것 같아요. 연서도 진단을 내렸다. 냉각 치료가 우선이에요. 지훈이 얼음팩을 준비하는 동안 연서는 대추열과 십선열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열을 내리는 청열혈들이에요. 놀랍게도 침이 들어가자마자 환자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훈의 냉각 치료도 병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체온이 38도로 내려갔어요. 의식도 회복되고 있고요. 정말 완벽한 팀워크네요. 닥터 헨슨이 감탄하며 말했다. 20분 후 환자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의료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크루즈 최상층 데크로 올라갔다. 크루즈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승객들이 작별 파티를 즐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연서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처음에는 2주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훈도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정말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지난 2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연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든지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훈 씨가 제 치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비과학적인 치료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저보다 훨씬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한의학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지훈의 고백에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지훈 씨를 통해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좋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그런데 연서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통합의학을 계속 연구할 건가요? 당연하죠. 지훈 씨도 함께 해주신다면. 물론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 한국 의료계는 보수적이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연서의 말에 지훈은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우리가 증명해낸 거잖아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제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면 통합의학과가 있는 병원에 지원해 볼게요. 저도 한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양의학 공부를 더 해보려고요.
아마 대학원에서 의생명과학을 전공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문적인 통합의학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연락은 계속하죠? 연서의 질문에 지우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 논문도 함께 써야 하고 무엇보다 당신과의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연서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요, 정말로 자정이 넘어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선실로 돌아갔다. 내일이면 크루즈가 끝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마지막 날 아침 오클랜드 항구에 도착한 크루즈에서 하선하는 승객들로 붐볐다. 연서와 지훈도 각자의 짐을 챙겨 나왔다. 정말 아쉽네요. 연서가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죠.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뜸 연기가 바다에 퍼지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지훈의 말에 연서도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교과서에 없는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과학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부둣가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다. 서로 다른 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된 것이다. 6개월 후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네, 꼭이요. 그때까지 우리 각자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 논문도 완성시키고요. 통합의학의 미래를 위해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의 공항버스에 올랐다. 연서는 한국으로, 지훈은 일단 뉴질랜드에서 추가 연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버스 창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두 사람. 그 모습은 이별이 아닌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는 것 같았다. 연서의 버스가 먼저 출발했다. 뒤돌아보니 지훈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서는 창문에 붙어 있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 연서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난 2주간 정리한 연구 자료를 꺼냈다. A사 용지 200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그 속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 이룬 작은 기적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같은 시각 지훈도 자신의 버스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연서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새삼 느끼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연서 씨. 지훈은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회의실 통합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기획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그 회의실 한쪽에는 크루즈에서 시작된 통합의학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놓여 있었다. 저자는 이연서, 박지훈. 그리고 그 회의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한 명은 한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통합의학팀 이연서입니다. 박지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개월 전 남태평양 크루즈에서 시작된 그들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럼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연서가 말했다. 네, 우리의 진짜 항해가 시작되는 거죠. 지훈이 대답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그 하늘 아래서 두 젊은 의학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넘나드는 진정한 통합의학을 위한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 위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뜸 연기 속에서 태어난 믿음, 침 한 번에 변화된 마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이룬 아름다운 화합 바다. 위에서 뜬 새로운 해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고 희망차게 떠오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세월, 이야기 같은 삶이었습니다.